2017년 12월 29일 미국 콜로라도 덴버시 외곽의 어느 목장 주변 비포장 도로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이 행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오후 3시 15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제일 먼저 그 희생자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지역 언론사는 경찰이 펼쳐놓은 통제선 앞에서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희생자의 신원에 대해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모든 미디어가 추정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한 지역 보안관 사무소의 공식 트윗에 따르면 희생자의 사망은 살인사건으로 간주하여 수사가 시작되었다며 유가족이 확인할 때까지 더 자세한 내용 공개는 보류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던 피해자가 누구인지 공개됐습니다. 나탈리 볼린저. 밤색 머리카락, 팔 중앙에 화려한 타투, 그리고 피어싱을 한 매력적인 눈매의 이 여성은 이제 갓 20살이었습니다. 주검이 되어 길바닥에서 발견되기 바로 이틀 전, 나탈리는 정오 무렵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외출한다며 집을 나갔는데 그날 늦은 밤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된 것입니다. 나탈리의 부모님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재빠르게 실종 포스터를 만들어 페이스북에 배포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무사 귀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신원 확인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나탈리의 실종을 함께 걱정하고 기도해주던 사람들에게 내 딸은 살해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탈리의 페북에 최근 게시물을 보면 그녀의 상태가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자의 스토킹에 괴롭힘 당하고 있던 겁니다. 2년 전 페북 친구로 수락하면서 알게 된 남성인데 참 무섭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스토킹은 기본이고 날마다 보내는 위협적인 이메일, 수백 건의 문자와 전화, 심지어 실제 생활에서도 스토킹했는데 나탈리가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와 밖에서 기다리고 잠을 자기도 한 이 미친 스토커의 이름은 숀 슈왈츠였습니다. 나탈리가 싸늘한 몸으로 발견되기 2주 전 페북에 스토커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는데 오랫동안 이 아저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메시지나 혹은 다른 연락이 온다면 대응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친 스토커 숀 슈왈츠 42살이에요. 그래서 더 징그럽고 무섭습니다. 그는 활발하게 페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 페북에 나탈리를 막 올리기도 하고 가끔 혼자 떠드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는 이상한 아저씨입니다. 긴 얼굴과 턱수염, 벗겨진 이마의 아저씨는 카메라 앞에서 별 시답지 않은 얘기 떠들면서 고함 지르고 욕하고 카메라 앞에만 앉으면 막 화가 나는 사람인가 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격 파탄자라고 부르던가요?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나탈리와 그녀의 가족은 숀의 스토킹에 관한 내용을 전부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고 접근 금지와 제재 명령을 신청해 바로 2주 전 성격 파탄 스토커에게 영구제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나탈리 살해 유력 용의자 숀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DNA 샘플도 제공하면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최근에 받은 금지 명령 외에 범죄 전과 기록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나탈리의 사인은 총상이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총알 한 발이 머리를 맞춰 그녀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나탈리의 몸에서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헤로인 수치가 검출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나탈리는 헤로인과 흔히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했으며 팔과 손에 주사바늘 흔적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나탈리의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 기록을 수사한 경찰은 나탈리 볼린저 살해 혐의로 한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휴대폰 문자와 소셜미디어로 오간 수백 건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같은 지역에 사는 22살의 남성 조셉 마이클 로페즈를 체포했습니다. 많은 기록을 확보한 경찰은 모든 정황을 간파한 듯 그를 신문하며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용의자와 진행된 신문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피자집 직원이던 조셉은 어느 날 대형 광고 사이트 크레이그리스트에 올라온 이상한 광고를 접하게 됐습니다. 나를 암살하고 싶어. 나탈리가 직접 올린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조셉은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이 광고 사이트에 남성을 찾는 여성 카테고리를 훑어보던 조셉은 나를 암살하고 싶어 라는 독특한 제목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좀 특이하네 생각하고 나탈리와 친해지고 싶어 접근한 조셉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나탈리가 올린 광고는 자신을 쏴 죽여줄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올린 것이고 이 광고에 응답한 조셉이 그동안 나탈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겁니다. 실제로 자신을 쏴줄 암살자를 고용하고 싶었던 나탈리는 12월 28일 조셉을 만나기로 약속했고 조셉은 그녀를 픽업했습니다. 조셉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실제로 만나 어떻게 살해되기를 원하는지 또 돈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얘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권총은 나탈리가 직접 가져온 것이라 했습니다. 나탈리의 실종 신고가 됐을 때 경찰이 진행한 그녀의 남자친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신의 집에 보관하던 권총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나탈리와 조셉은 함께 차를 타고 총격을 위한 장소를 찾아다녔고 이 등신 같은 놈은 결국 시내 외곽으로 나가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진짜로 했습니다. 나탈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그녀의 왼쪽 측면에서 총을 발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기 전 그 둘은 함께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병신새끼는 총을 발사했고 머리에 총 맞은 나탈리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 뒤 조셉은 나탈리의 지갑과 총을 가지고 차 트렁크에 넣은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탈리의 가족과 주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에 나탈리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진술과 더불어 그 반대로 나탈리는 학교에 다닐 것을 기대하며 매우 행복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탈리가 죽고 싶어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나탈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최근 그녀의 말과 행동을 통해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다만 조셉의 진술에 따르면 나탈리가 남자친구와의 문제로 자신의 삶을 끝내겠다는 확고부동한 결심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불화, 그리고 마약으로 인해 나약해진 상태, 이것이 자신을 쏴 삶을 끝내고 싶어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러면 조셉은 왜 나탈리를 쏘는 것에 동의했을까요? 그는 그 동기를 밝히길 거부했으나 조사관과의 인터뷰에서 자기는 우울증이 있고 가끔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했다 했습니다. 또 나왔네요. 심신미약. 하지만 법조인들은 조셉에게 아주 강한 형벌이 가해지길 촉구하며 말하길 나탈리가 조셉에게 암살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녀가 도움을 요청했다 해도 방아쇠를 당긴 건 살인이고 그 사람은 살인자가 맞습니다. 조셉은 현재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된 상태이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탈리를 스토킹했던 성격 파탄 아저씨는 살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몇 번의 경범죄로 유치장에 왔다 갔다 했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준비하는 오늘 대한민국에선 가슴 아픈 사건이 또 일어났고 일부 남성과 여성의 싸움으로 참 시끄럽습니다. 함께 이해하고 인정하며 배려하면서 살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심히 걱정되네요. 무수는 무거운 이야기를 전해드리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은 언제나 안전하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